안녕하세요. 청평한샘 기숙학원에서 지구과학 맡고 있는 박태훈입니다. 자, 우리 오늘 페이지 70쪽입니다. 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부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전 앞 시간에 대기 파트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해수, 해수의 어떤 물리량이랄지 아니면 표층순환이나 심층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는 대기와 해양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일단 기본적으로 용승과 침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우리가 내용을 다루다 보면은 용승과 침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죠? 이때 심해에 있는 물이 위쪽으로 기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용승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반대로 표층에 있는 물이 아래쪽으로 가라앉는 것을 침강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때 그 용승과 침강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 우리가 해수의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이런 부분에서 이때 여러 가지 특성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염분이나 또는 어떤 영양염류, 염분이나 아니면 용존산소 아니면 기타 수온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건 밀도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우리가 나눴었죠. 그죠? 이때 밀도가 그 중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떤 표층순환이나 심층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밀도가 큰 해수가 아래쪽으로 가라앉아서 심층을 흐르고 있는 그런 순환을 우리가 이제 심층순환이라고 해서 앞에서 배우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용승과 침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용승과 침강은 밀도 때문에 일어나는 용승과 침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좀 다른 이유로 생기는 용승과 침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전 지구과학, 그러니까 개정전 지구과학을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그전 지구과학에서 배웠던 바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당연히 우리 그전 지구과학에도 있었던 어떤 지구 기후변화의 요인이나 아니면은 또 다르게는 복사평형 상태 시의 지구 열수지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쭉 다뤄갈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내용들은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이 용승이나 침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 편안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이 부분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용승이나 침강이라고 하는 현상, 이때 각 바다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이때 표층 해수의 밀도가 크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을 겁니다. 침강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이 심해에 있는 물들이 무언가 이유로 밀도가 작아지면 자연스럽게 위로 떠오를 겁니다. 이때 용승이나 침강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밀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용승과 침강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밀도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이유로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용승과 침강을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70쪽의 왼쪽 사이드 날개 쪽에 있는 그 내용들, 바로 깊이에 따른 표층 해수의 이동 방향이라고 하는 그것부터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칠판 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볼 내용은 바로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크만 수송. 자, 근데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그냥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게 표층 해수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금 현재 저 표면에서 흐르고 있는 해수를 정확하게 표현한 이름은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요 에크만 수송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예전에 난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거든요. 난센이라고 하는 학자. 이 학자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때 지구에 북극점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남극점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지리상 북극과 지리상 남극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과연 육지 위에 있을지 바다 위에 있을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실제로 남극점은 남극 대륙이 워낙 크게 펼쳐져 있으니까 당연히 남극점은 육지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북극은 생각보다 육지의 면적이 좁고요. 생각보다 바다가 생각보다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센이라고 하는 학자가 실제로 북극점이 육지에 있는지 아니면은 바다 위에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것을 탐사하러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북극으로 가다 보면은 당연히 바다 위에 빙하들이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빙하 사이를 이제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제 그 북극점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빙하가 지금 현재 바다에 떠 있으면서 빙하끼리 서로 떨어져 있는데 그 시기가 약간 좀 추운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빙하 사이로 들어갈 때는 빙하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빙하와 빙하 사이에 물이 자연스럽게 얼면서 빙하끼리 연결이 돼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빙하 사이에 그런 싹 이렇게 배가 빙하의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면서 그냥 거기에 갇혀버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난센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팀과 함께 그 빙하에 둘러싸여서 3년간 그곳을 지나게 됩니다. 3년 동안. 그러니까 일단은 못 나가는 거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방법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일단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은 본인의 목적이 있잖아요. 북극점이 어디 있을까? 그죠? 그 북극점을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북극점이 실제 육지가 아니라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돌아왔네. 근데 문제는 못 나가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니?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 지내고 있단 말이야, 난센이. 근데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배 위에서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이때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면서 작은 얼음 조각들이 이렇게 막 흘러다니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당연히 뭐 바람이 부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는 거고 그 물이 흘러가는 게 빙하가 흐르는 모습으로 보이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그걸 며칠 동안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근데 계속해서 쳐다보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내가 느끼는 바람은 이쪽으로 불어. 그런데 이때 빙하가 흐르는 방향을 봤더니 바람 부는 방향과는 약간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 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바람의 방향과 그때 그 바람에 의해서 흐르는 물의 흐름, 즉 빙하가 흘러가는 방향을 기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본인의 제자인 에크만에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실제로 바람 부는 방향과 표면 해수가 흘러가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학회에 발표하면서 그런 바람에 의해서 표면 해수가 흘러가는 그 물의 흐름을 본인의 이름을 따서 에크만 수송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케이? 자, 그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지구과학원에서 이 내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올 가능성이 좀 적을 겁니다. 그냥 이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게 그냥 표층 해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표면부터 어느 정도 깊이까지 흐르는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에크만 수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북반구의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현재 해수면이에요. 해수면이고 이 안에가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이가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때 방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되니? 자, 이때 어느 해역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부는 바람들은 바람의 세기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방향도 그때그때마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바다에 지금 현재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그리고 일정한 세기로 그리고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불어준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때 바람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불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바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 바다는 남풍이 붑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됐나요? 자,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해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해수. 이때 표면 위에 있는 해수는 이 바람이 해수면 가까이서 싹 불게 되면은 당연히 바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직접적인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해수는 바람 부는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힘을 받으면서 이쪽으로 지금 현재 물이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해역에서 바람이 처음에 싹 불어주면은 이때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물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때 지구 자전에 의해 생기는 가상의 힘이죠. 바로 뭡니까? 그렇죠. 전향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지역이 북반구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즉각 오른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을 하죠. 이때 잠깐 물이 흘러갈 때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알겠어? 근데 어느 정도 물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전향력이 작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해역에서 바람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불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바람에 의해서 물이 직접적으로 끌려가려고 하는데 이때 전향력까지 작용한다? 그럼 전향력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즉각 오른쪽 방향으로 딱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향력 C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표면 해수는 지금 현재 두 가지의 힘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때 물이 끌려가는 힘은 결과적으로 두 힘의 벡터 합성 방향으로 끌려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때 벡터 합성을 일으켜보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지금 현재 R자 힘이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표면의 수는 실제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져서 이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때 난센이 요걸 본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돼? 그래서 난센이 이제 에크만에게 연구를 시켜봤더니 실제로 바람 부는 방향에 대해서 약 45도 정도 틀어진 상태로 표면 해수가 흘러가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에크만은 여기까지 본 게 아니야. 이때 더 깊은 곳에서는 물이 어떻게 흘러가지? 그 내용까지도 살펴봤던 거죠. 오케이? 자, 이때 바다에 여러 층의 해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표면 해수는 바람 부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약 45도 정도 틀어져서 흘러가게 되거든요. 자, 근데 약간 아래쪽에 있는 물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약간 아래쪽에 있는 물의 흐름. 자, 여기에 있는 물은요,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람의 영향을 받기는 어렵겠죠. 이때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은 표면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약간 깊은 곳은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대신에 위쪽 표면 해수가 바람 방향에 대해서 45도 정도 약간 기울어져서 흐르게 되면은 이 흐르는 물이 아래쪽에 있는 물을 끌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위에 있는 물이 흐르면서 아래쪽에 있는 물에 대가리들을 톡톡톡 치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실제 끌고 가는 힘은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응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위쪽 표면 해수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아래쪽에 있는 물도 흘러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힘을 받는 방향이 이 방향 아닐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도 전향력 같은 힘의 효과가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행 방향에 대해서 즉각 오른쪽 방향으로 살짝 또 힘이 가해지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 이 표면 해수는 바람에 의해서 직접 끌려가는 힘을 받아. 맞지?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은 전체적으로 위쪽 물이 흐르면서 같이 끌고 가는 물이잖아. 그러면 전달된 힘의 세기가 바람이 직접 끌고 가는 힘의 세기보다는 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전향력이 가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물이 틀어질 때 또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지지만 45도 정도는 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지금 현재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약간 더 깊은 곳을 가볼게요. 한 요 정도로. 요 정도. 자, 그림이 조금 복잡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해수야. 여기에 있는 해수. 그럼 여기에 있는 해수는 바로 위쪽 해수의 흐름에 영향을 받겠지. 그렇다면은 흘러가는 방향이 요 정도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가 작용해야 돼? 그렇죠. 전향력 같은 힘이 딱 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물이 좀 더 틀어져서 이렇게도 흐를 수가 있겠네. 얘가 무슨 말 이해되니? 자, 이때 물이 흘러가는 것을 지금 현재 화살표로 표현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화살표의 방향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 그 깊이에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 그리고 화살표의 길이가 지금 현재 흐르는 물의 유속, 흐르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깊어지면서 물이 흐르는 방향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틀어지고 있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전달되는 힘의 세기가 약해질 테니까 당연히 유속 자체도 느려지므로 화살표의 길이가 짧게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조금 더 깊은 곳을 가봅니다. 조금 더 깊은 곳을 가면은 요 물보다 더 앞쪽 오른쪽으로 좀 더 틀어지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요 방향으로 흐르는 해수도 생기겠네. 여기가 무슨 말 이해되니? 이러면서 계속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물이 흐르는 방향이 조금씩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참 내려가다 보면은요, 물이 오른쪽으로 틀어지고 하다가 끝내는 표면 해수, 요 표면 해수가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깊이가 딱 나타나거든요. 이해가 되니? 그때 요 깊이를 우리가 마찰 저항 심도라고 불러요. 마찰 저항 심도. 알겠니? 그리고 이 마찰 저항 심도보다 더 아래쪽은 당연히 더 오른쪽으로 틀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마찰 저항 심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요, 더 이상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닥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에크만 수송 또는 실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현인 표층 해수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부터 마찰 저항 심도까지의 물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때 요 지역을 위에서 내려다봤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